우선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네이버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이버 노출 알고리즘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블로그에 내가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만 네이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의 노출 알고리즘은 문서 발행량에 중점을 둔 리브라 알고리즘, 문서의 전문성을 위한 C랭크 알고리즘, 그리고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이아 알고리즘, 이 세 단계로 진화를 해왔어요. 현재는 리브라 알고리즘은 없어진 상태고요.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아 알고리즘이 각각의 노출 검색결과 UI에 다르게 적용이 돼요. 어떤 거는 C랭크 알고리즘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다이아 알고리즘만, 또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이 함께 적용이 되어서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리브라 알고리즘이에요. 리브라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왜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아 알고리즘으로 진화를 했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브라 알고리즘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리브라 알고리즘은 2012년 12월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15년도 10월 이전까지만 존재를 했던 네이버의 노출 알고리즘이에요. 이때는 작성한 글의 질이나 전문성보다는 얼마나 많은 글을 작성했느냐, 이 발행량에 초점을 두어서 노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더 많은 글을 작성하는 블로그 계정에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해줬고요. 이게 말하자면 블로그 지수인 거죠. 이 블로그 지수가 높은 계정일수록 그 계정에서 글을 작성 시에 더 높은 순위의 상위 노출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용자들은 1일 1포스팅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었죠. 이때는 파워블로그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량의 글을 배포한 계정에 파워블로그 훈장을 달아주고 파워블로거가 올린 게시물이 더 높은 순위의 상위 노출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이 노출이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파워블로그가 작성한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었으니까. 우리 일반 계정들은 이런 로직 자체를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글을 작성해도 노출이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반 사업자들이 노출이 어려워지자 파워블로거에게 건당 5만 원 정도, 이때 파워블로그 섭외비가 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노출 대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진화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체험단, 기자단 이런 마케팅 방식들이 존재를 했죠. 체험단과 기자단의 차이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체험단은 파워블로그를 섭외해서 지금의 블로거들을 섭외해서 실제로 음식점이면 음식을 먹이고 블로거들이 직접 촬영을 해서 추후에 글을 작성해서 대신 올려주는 거를 체험단이라고 하고요. 기자단은 실제로 이 매장에 방문을 하지 않지만 직접 이 매장에 방문했던 것처럼 글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들한테 제공받은 원고를 가지고 글을 작성해서 상위 노출을 대신 시켜주는 거, 이거를 기자단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런 마케팅 방식들 때문에 마케팅 대행사들이 어뷰징 계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짜집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어 조합들로 인해서 글을 다량으로 배포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대행사들이 작업을 하니까 사용자들이 키워드를 검색을 할 때 유용하지 못한 게시물들이 상위 노출에 점령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걸 검색해보면 필요한 정보가 아닌 광고성 도배글이 상단의 대부분 도배 및 고정되어 있으니까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점차 구글이나 다음에게 점유율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재밌는 건요,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2015년 10월 이전, 그러니까 리브라 알고리즘이 존재하던 당시에 그때 만들어진 계정들로 블로그를 육성할 때, 그러니까 블로그 글을 작성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일 때 그래야만 블로그 지수가 최적화 블로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속설이 이 마케터들 또는 마케팅 대행사들 사이에서 존재를 했었어요. 쉽게 설명해서 네이버는 지금 휴대폰 아이디 하나로 3개의 계정까지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아이디 계정을 로그인하는 부분에 하단에 보시면 아이디 찾기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 찾기를 클릭해서 휴대폰 인증을 해서 들어가면 내가 모르던 아이디들이 이렇게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
보통 3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아이디 옆에 가로치고 개설일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2015년 10월 이렇게 개설일이 나오는데 개설일이 2015년 10월 이전에 만든 계정이어야만 이 블로그로 육성을 했을 때 최저가 블로그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속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올해 2025년도에 새롭게 공식 발표를 했었죠. 검색 기반, 그러니까 검색 엔진, 키워드를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는 이 검색 엔진 방식에서 탐색 기반,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피드를 넘기면서 사용자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런 탐색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올해 2025년 5월 달부터 일부 UI와 알고리즘을 변경하고 내년 2026년부터는 탐색 기반의 검색 엔진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걸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네이버는요, 블로그 지수보다는 게시물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이런 참여도, 체류 시간 등으로 사용자 기반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에 최적화 블로그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요, 블로그 육성을 통해서 새로 만든 아이디가 최적화 블로그까지 지수가 상승한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마케터들과 마케팅 대행사들이 말하고 있고요. 뒤에 강의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블로그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일반 블로그가 있고 준최적화 1부터 7까지의 레벨의 블로그가 있고요. 또 최적화 블로그도 최적화 1, 최적화 2, 3, 4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준최적화 7 정도까지 키우는 건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최적화 블로그까지 키우는 데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은 마케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브라 알고리즘은 이런 간단한 노출 알고리즘 방식, 그러니까 다량의 글만 배포하는 사람에게 이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고 높은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니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구글이나 다음으로 떠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네이버는요, 2015년 10월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공식 발표합니다. C랭크 알고리즘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전문성, 이 전문성을 중심으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알고리즘이에요. 다량의 원고의 발행이 아니라 원고의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글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 전문성 점수에 따라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처럼 글을 직접 다 읽어보고 이 글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단어의 구조나 문단의 구조, 이런 방식들로 전문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랭크 알고리즘은 제목의 키워드와 원고의 연관성, 제목의 키워드와 원고의 연관성, 그리고 이 원고 안에 키워드의 배치, 또 이 키워드와 연결된 연관 단어, 문단의 맥락 등으로 원고의 전문성을 판단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위 노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목에 키워드를 하나 넣고 본문 안에 제목에서 사용한 키워드를 3개에서 4개 정도 끼워서 배치를 해주면 상위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C랭크 알고리즘이 더해져서 메인 키워드와 연관된 연관 단어들, 그리고 또 이 연관 단어들을 사용할 때 문단의 맥락 등을 통해서 이 전문성 점수가 더 부여가 되고, 또 이 블로그 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블로그 지수가 높은 계정이면 계정일수록 이 게시물 지수 점수가 더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 그리고 이 전문성을 표현하는 이 C랭크 지수가 상위 노출에 굉장히 중요해진 요소가 된 거죠. C랭크 알고리즘만 단독으로 운영하던 시기에는 이 원고의 단어 순서 조합 등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상위 노출을 시키는 어뷰징 작업, 그러니까 C랭크 알고리즘은 이 단어, 메인 키워드와 연관된 단어들을 통해서 전문성 점수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단어를 서로 위치를 조합을 해서 글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읽을 때는 나는 학교에 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갑니다 학교에, 이렇게 가독성이 전혀 없는 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단어의 조합으로 전문성 점수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글도 동일하게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으로 어뷰징 작업들을 하는 대행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또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원고를 작성하고 이 원고 하단부에 이 단어의 순서 조합으로 인해서 이 짜집기 된 글들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붙여넣기 된 글을 드래그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원고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숨겨서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어뷰징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상위에 노출된 게시물들은 여전히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탈률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이버는 다시 구글에게 점유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계속 네이버는 구글에게 매년 점유율을 점차 빼앗기고 있어요. 물론 올해 공식 발표, 2024년도의 공식 발표를 보니까 2013년도는 네이버가 약 56%의 검색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네이버는 56%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런 알고리즘과 UI 변경, 검색 엔진에서 탐색 엔진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용자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C랭크 알고리즘은 전문성, 원고의 전문성을 부여해주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원고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네이버 직원이 직접 읽어보고 전문성을 판단해주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메인 키워드와 함께 사용되는 이 연관 키워드의 조합들로 인해서 원고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게 C랭크 알고리즘의 큰 틀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이아 알고리즘이에요. 네이버는 이 C랭크 알고리즘 때문에 단어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탈률이 발생을 하자 또다시 검색 엔진 점유율을 빼앗긴 네이버는요, 2018년 5월에 다이아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새로 출시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원고의 전문성으로 가산점을 더해주는 C랭크 알고리즘과 또 실제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으로 점수를 주는 다이아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죠. 이 당시에는 뷰 탭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블로그 탭이 뷰 탭으로 나타났었는데요. 뷰 탭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C랭크 알고리즘, 즉 메인 키워드와 연관된 단어들로 인한 전문성, 그리고 사용자들이 직접 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서 좋은 정보를 얻었기에 계속 읽어서 체류하고 또 공감과 댓글, 그리고 스크랩 이런 것들을 남겨주는 참여도까지 더해주는 퀄리티 높은 글이어야만 상위로 내 글을 노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더 어려워진 셈인 거죠. 이 다이아 알고리즘은요, 체류 시간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체류 시간이에요. 체류 시간을 높이려면 원고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야겠죠. 체류 시간을 중심으로 상위 노출이 되지만 공감, 댓글, 스크랩 이런 참여도가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재밌는 건 게시글 발행 후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C랭크 알고리즘, 그러니까 원고의 전문성을 통해서 1차적으로 검색 엔진 노출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1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에 이 다이아 알고리즘 체류 시간과 참여도 점수가 부여돼서 한 번 더 2차적으로 검색 노출이 반영되어 순위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막 글을 작성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랜덤으로 1차적으로 네이버의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어딘가에 노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기글 첫 페이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첫 페이지에 7개까지 게시물이 있는데 내가 글을 발행하고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약 12위 정도의 노출이 돼. 그 다음에 1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에 한 번 더 순위 상승이 되어서 7위 이내에 첫 페이지에 노출이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의 인기글 노출 방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상위 노출이 된다. 그래서 지금의 네이버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전문성과 체류 시간 및 참여도를 모두 갖춘 게시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뷰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행사들은 점차 노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마케팅 대행사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수많은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들이 인스타그램 대행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인스타그램이 막 치고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네이버 알고리즘은 메인 키워드와 함께 사용되는 연관 키워드와의 조합인 C랭크 알고리즘과 원고의 체류 시간과 참여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이 다이아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상위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가독성이 있는 원고의 퀄리티가 더욱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